이번 시간에는 왕초보 내 사주 내가 보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의 목적은 사주에 대해서 거의 문외한에 가까운 아주 초심자분들께서 자신의 사주를 보는 방법, 그거를 뭐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어떤 기운을 타고 나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어림짐작으로나마 자신의 사주를 보고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사주는 이렇게 지금 22개의 알파벳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천간이라는 게 있고 지지라는 게 있는데 천간에는 이렇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래서 10개의 알파벳이 있고 또 지지에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라는 12개의 그러니까 천간은 10개고 지지는 12개죠. 그러니까 12개의 알파벳이 있는데 이거를 천간과 지지를 합쳐가 총 22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알파벳 22개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이제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22개의 알파벳을 가지고 내가 태어났는 생년월일시, 태어났는 연과 월과 일과 시 이거를 표시했는 것 그것이 사주팔자가 되는데 이 십천간, 이제 천간을 이제 10개이기 때문에 십천간이라고 표시를 하고 지지는 12개이기 때문에 12지지에 십천간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다시 이제 다시 재분류를 해서 보면은 오행 우리가 보통 오행을 할 때 오행 목화토금수 목화토금수 이렇게 5개의 오행으로 다시 재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천간과 지지를. 그래서 목이라는 것에 해당되는 것은 천간에서는 가불이 되고 지지에서는 인묘, 또 화라는 것은 천간에서는 병이나 정, 병정, 그 다음에 지지에서는 사오 이런 거 병정과 사오는 합쳐서 다 화고 갑을 인묘를 합쳐서 목이라고 하고 토는 천간에는 무기 2개뿐이지만 지지는 4개가 있습니다. 진술, 충미 4개가 있어서 그런 총 6개 이것들을 다 토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천간의 경신과 지지의 신유 이거를 이제 금이라고 하고 천간의 임계와 지지의 해자를 합쳐서 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천간과 지지 22개의 22개의 알파벳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래라는 12개로 이루어진 지지 이걸 다 합쳐가 22개의 간지 22개의 간지를 다시 오행으로 이렇게 목화토금수로 재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주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오행들 간에 목화토금수라는 오행들 간에 생하고 극하는 생극하는 관계 생극하는 관계를 이제 생극재화라고 하는데 통관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생하고 극하는 그 관계로서 이제 우리의 삶의 그 기륭 화복을 내다볼 수 있는 구조 그것이 이제 명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주의하고 가야 되고 또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지장간이라고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데 이 지장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천간은 하늘에 있는 기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는 이것이 이제 갑을은 목이고 병정은 화고 무기는 토 경신은 금 임계는 수 이렇게 오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하늘에 있는 기운이기 때문에 굉장히 순수한 기운들입니다. 그런데 지지에서 똑같이 목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인묘죠. 천간의 갑을에 해당되는 것이 지지에는 인묘, 천간의 병정에 해당되는 것이 지지에서는 사오, 천간의 무기에 해당되는 것이 지지에서는 진술충미가 되고 천간의 경신에 해당되는 것이 지지에는 신유, 천간의 임계에 해당되는 것이 지지에서는 해자 이렇게 이제 매칭이 됩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이걸 다시 이제 표현을 하면은 천간의 갑이라는 것은 지지의 그 작은 인이죠. 인이라는 글자가 되는데 이게 인은 천간의 갑과는 조금 천간의 갑과 비슷하긴 하지만은 이것도 양목이고 이것도 양목이에요. 양의 목이라는 면에서는 같지만 둘 다 양의 목이지만 지지에 있는 것은 그 지장간 지지 속에 품고 있는 기운이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지지 속
속에서 천간의 기운을 이렇게 가지고 있게 되는데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지장간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지장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지에 있는 12지지, 이 지지가 품고 있는 천간의 어떤 글자들, 그것들을 지장간에 지지가 간직하고 있는 천간, 이렇게 되니까 인목 속에는 천간 기운으로서 이제 무와 병과 갑 세 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런 것들을 지장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지지마다 각 글자마다 이렇게 다 이제 다른 성분들을 가지고 있게 돼요. 그러니까 사 같으면 무경병, 뭐 진 같으면 을개무, 술이면은 신정무, 축이면은 개신기, 미면은 정을기, 신이면은 무인경, 뭐 해면은 갑임, 뭐 이런 식으로 쭉 지지가 12지지가 각각 품고 있는 천간의 기운, 그것을 지장간이라고 하는데 왜 이 지장간이 중요하냐면 이제 뒤에 다음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용신 사주를 보려면은 용신이 뭔지를 알아야만이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신을 정하는 어떤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지장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천간과 지지라는 십천간, 십이지지도 중요하지만은 또 그것들을 다시 오행으로 분류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십천간과 십이지지를 다시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으로 분류를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갑을 인면은 목이 되고 병정사오는 화가 되고 무기 진술충미는 모두 토가 되고 경신신유는 금이 되고 임계해자는 수가 되는 오행으로 재분류를 할 수 있고 이 사주 자체는 오행들 간의 생극재화의 관계다. 그리고 또 지지 속에는 천간의 일정한 천간의 기운들을 품고 있는데 그것들을 지장간이라고 하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용신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사주를 보면은 누구나 다 사주를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잠깐 이제 본론으로 우리가 사주를 어떻게 볼 거냐를 따지기 전에 먼저 오행의 생극을 잠깐 살피고 가면은 이제 목이라는 거는 갑을 천간에서는 갑을이고 지지에서는 인묘 이런 게 되는데 화라는 거는 여기에는 이제 병정 천간에 있는 기운으로는 병정이고 지지는 사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이제 목이라는 것에서 목이 나무가 불 타고 나면은 나무가 불을 타고 나면 화가 돼 나무에서 불이 나올 수 있거든요. 나무가 불을 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목생화하는 그 상생의 관계죠. 목과 화의 관계는. 그 다음에 불이 다 타고 나면 재가 되니까 흙이 돼요. 그래서 화생토 이것도 상생의 관계고 그런데 토에서 흙을 막 타면은 흙에서 돌이나 쇠가 나오기 때문에 토생금 하는 거죠. 이렇게 토생금.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바위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바위 틈에서 물이 나와요. 그래서 금생수. 그 다음에 물은 뭘 하냐 나무를 생한다. 이래서 수생목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 이거를 우리가 상생의 관계, 오행이 이렇게 목, 화, 토, 금, 수가 있으면 이 오행들 간의 상생의 관계다.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하는 관계. 이거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거를 오행이 상생하는 관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또 다른 하나의 그림으로는 수가 이렇게 이 화살표 방향으로 가면은 수가 화를 보면 수극화죠. 물은 불을 끌 수가 있고 불은 또 뭐를 극할 수 있느냐? 금을 극할 수가 있죠. 쇠를 녹일 수가 있고 금이라는 건 쇠는 결국 나무를 벨 수 있고 목을 극할 수 있고 목은 뭐냐? 흙을 극할 수 있죠. 흙을 극할 수 있고 흙은 뭐라냐? 물을 극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 관계 내부에서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 관계를 상극의 관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주가 이제 천간과 지지라는 22개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것을 다시 이렇게 오행으로 재분류를 하고 난 다음에 오행들 사이에서 상생하는 관계와 상극하는 관계를 분류를 해서 기륭 화복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사주의 구성 원리입니다.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되는 걸 상생의 구조라 그러고 또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이렇게 돌아가는 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거 이거를 이제 오행의 상극 관계다. 결국은 사주는
실질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10천간이라는 10개와 12지지라는 12개의 총 22개죠. 천간과 지지라는 22개의 간지로 사주가 구성이 되지만 결국은 오행들 간의 생극재화 또는 오행과 음양의 생극재화죠. 여기서 이제 갑은 양목이고 을은 음목이고 뭐 인은 양목이고 묘는 음목, 그러니까 병은 양화고 정은 음화 이런 식으로 해서 오행과 음양의 오행과 음양 간의 음양 오행 간의 생극재화다. 이걸로서 사람의 어떤 기륭 화복을 예측할 수 있다. 또는 과거의 일을 알 수 있고 미래의 일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이 사주의 구성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상식, 이런 기본적인 지식, 이런 지식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사주가 어떻게 내 사주를 왕초보인 분들이 사주에 막 이제 그 눈을 막 뜨려고 할 때 내 사주를 어떻게 보고 할 거냐 하는 거를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뭐 인터넷이나 뭐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이게 이제 만세력에서 이제 만세력의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아무 만세력이라도 해도 되겠습니다. 그 만세력에서 어떤 사람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알지 못하는 임의의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제가 임의로 하나 이제 날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 건데 1967년 3월 18일 오후 2시에 태어났는 여자의 그 생년월일 이런 생년월일시를 만세력에 이렇게 만세력을 다운받아서 이 날짜를 집어넣으면은 이런 그림이 떠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이거를 보고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사주를 보려면은 사주는 제일 먼저 용신이 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용신을 파악을 하기 전에 이제 그러면 이게 뭐냐 이랬을 때 첫 번째 줄에 있는 거 이거를 우리가 태어났는 이 사람 이 연도에 태어났는 사람의 연주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 태어났는 거는 월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태어나는 월이죠. 이 사람이 3월에 태어났으니까 3월을 계묘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신사라는 건 이 사람이 태어난 생일을 말하고 을미라는 거는 이 사람이 태어나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거를 합치면 이제 기둥이 1개, 2개, 3개, 4개고 글자는 총 8개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사주 팔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를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의 일생을 예측할 수도 있고 과거의 일을 짚어볼 수도 있고 알아낼 수가 있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이들 글자들의 그 사이에서 오행과 음양의 생극재화 관계를 보고는 이 사람의 과거는 어땠을 것이고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경우에 어떻게 살아가면은 잘 될 것이다 또는 어떻게 하면은 잘 안 된다 망한다 이런 거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는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이렇게 연과 월과 일과 시가 있으면은 여기 본원이라고 표시된 부분, 이 본원 요 세 번째 줄에 있는 거, 요것이 이제 본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원이 요게 일간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일간인데 이것이 이 사주 주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일간이 사주 주인을 나타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고 모든 그 기준은 이제 이 일간을 기준으로 이제 그 오행과 음양의 생극 재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 사람은 이제 신금이니까 신금을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신금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 개수는 우리가 금이죠. 이 신이라는 거는 금에 해당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음양오행 천간과 지지의 음양오행을 나눠봤을 때 신은 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이죠. 오행 여기 그림에 보면 그 금이 수를 봤어요. 그래서 개수는 수니까 수죠. 그럼 금생수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요 관계는 이제 금생수하는 관계고 요 관계는 뭐냐면 금과 화의 관계니까 화가 금을 극하죠. 그래서 화극금하는 이런 관계가 됩니다. 화극금. 그
그 다음에 신금과 을의 관계를 보면은 얘는 이제 얘가 또 극해요. 생하는 게 아니고 금과 목의 관계니까 금극목하는 이런 관계, 극하는 관계죠. 그래서 이거는 일간이 극하고 얘는 이제 이 글자가 정화가 신금을 극하고 또 계수는 신금이 계수를 생하고 이런 관계로 이제 쭉 이루어지고 지지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신금을 기준으로 보면은 먼저 여기서부터 보면은 얘는 토죠. 미는 진술 충미는 다 토니까 토와 신의 관계에서 보면은 토생금하죠. 그래서 토와 금의 관계예요. 토의 금과 토생금하는 관계니까 생하는 관계가 되고 그다음 묘는 목이죠. 갑을 인묘는 묘니까 청강과 지지의 관계에서 묘니까 이렇게 해서 금극목 하는 관계고 그다음에 얘는 사는 병정사호는 화에 해당돼. 화와 금의 관계. 화와 금의 관계 보면은 화극금 하는 관계죠. 그래서 화극금 하는 관계고 그다음에 여기 또 미토 여기 똑같은 거죠. 미토니까 이렇게 토생금 하는 관계. 생하는 토와 금의 관계죠. 토와 금의 관계. 이렇게 해서 생하고 극하는 음양과 오행의 생하고 극하는 관계로서 기륭을 판단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뭐 식신이라든가 편관이라든가 편인이라든가 편재, 정관, 편인, 편재 이런 말이 붙어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의 의미를 이제 파악을 해야 사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표가 하나 있어요. 식신의 표. 이 표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표에서 이제 비견이나 급제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는 뭘 말하느냐 하면은 그 일간하고 똑같은 오행을 말해요. 일간과 같은 오행. 그래서 비견이라는 거는 일간과 오행이 같으면서 음양도 같은 거를 말하고 급제라는 거는 이제 오행은 같은데 음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신이니까 신과 신금인데 이게 신금과 그 음양이 똑같은 거는 신, 또 그다음 음양이 다른 거는 경이죠.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 지지로 말하면 뭐 신, 유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신은 음양이 다르고 얘는 이제 음이니까 음양이 같죠. 그러니까 오행상으로는 다 같은 금이지만 여기 속에서도 음양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간이 신이기 때문에 천간에 경이나 신이 있거나 지지에서 신이나 유가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비견급제라고 해요. 그래서 경은 그러니까 이거랑 이제 음양이 금은 금인데 음양이 다르니까 급제라고 얘기를 하고 신은 같은 그거니까 이거는 이제 비견이다 이렇게 표시. 지지에는 이제 이 신은 이 신은 그러니까 급제가 되고 요 유는 비견이 되는 거죠. 비견. 이것은 이제 비견과 급제는 나와 같은 성분, 그러니까 나의 이제 육친으로 말하면 나의 형제들이죠. 형제나 친구나 뭐 직장에 있는 동료나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비견과 급제라는 것은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나와 비슷한 사람 이거를 이제 비견이라든가 급제라든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식신이나 상관은 뭐를 말하느냐 하면은 식신과 상관이라는 거는 내가 생하는 관계에 있는 거를 이제 식신이나 상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간이 금이면은 이 계수를 보면은 계수는 금과 수, 이 금과 수의 관계 보면 금생수하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간이 금이니까 금이 일간이 이렇게 생하는 관계에 있어요. 생하는데 음양이 같으면 식신, 음양이 다르면은 상관 이렇게 어쨌든 식신과 상관이라는 거는 일간이 내가 생하는 관계에 있는 것을 식신과 상관이라고 하고 식신과 상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뭐 나의 뭐 재주라든가 아이디어라든가 또는 뭐 일이라든가 또는 육친으로는 뭐 나의 여자라면 이제 자식이 돼요. 자식도 되고 또 아래 사람 뭐 남자든 여자든 이제 아래 사람 부하 같은 경우 부하나 후배 이런 것들을 다 식신과 상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식신과 상관이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제와 편제라는 게 있는데 정제와 편제라는 걸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것은 이제 내가 극하는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해요. 극하는 거. 그러니까 신금과 예를 들면 을목의 관계를 보면은 이렇게 여기 편제 이렇게 되는데 왜 편제냐 하면은
금과 목의 관계예요. 금이 있고 목이 여기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관계를 보면은 금극목하죠. 금과 목의 관계는. 그래서 여기서 음양이 같으면 편재, 음양이 다르면은 정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제나 편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보통은 이제 돈이라든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일의 결과물 같은 거예요. 일의 결과물. 또 이제 우리 육친의 관계에서는 남자는 처가 돼요. 처가 되고 또 남자도 여자도 다 합쳐가지고 뭐 아버지, 부친이 되죠. 아버지가 되고 또 여자한테는 시어머니도 됩니다. 이런 이제 육친적으로는 이런 거를 나타내고 보통은 이제 재물이죠. 재물 또는 이제 돈 뭐 이런 거를 상징하는 그런 이제 존재가 됩니다. 내가 극하는 거라면은 그런 것들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관과 편관이라는 게 있는데 정관과 편관은 나를 극하는 관계예요. 정관과 편관은 나를 극하는 것에서 이제 정관과 편관을 얘기하는데 나라는 게 신금이니까 신금을 극할 수 있는 건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 정화라든가 여기 사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관과 편관인데 그러면은 신금이 여기 금이 있는데 금과 화의 관계거든요. 금과 화의 관계 여기 화가 있는데 화를 보면 화하고 금의 관계는 화극금하죠. 불이 쇠를 녹일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화극금하는 관계 이렇게 내가 신금인데 나를 극하는 관계에 있어요. 그런 극하는 관계에서 음양이 같으면 편관 음양이 다르면은 정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이 정관과 편관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은 여자한테는 뭐 남편이라든가 애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 남자한테는 이제 직장 뭐 여자한테도 직장이 될 수 있죠. 직장 또 남자한테는 자식이 된다. 여자한테 자식은 식신이나 상관이 되고 식신상관이고 남자한테의 자식이라는 것은 정관이나 편관이 자식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인수 이제 토가 있는데 토라는 거는 이제 정인과 편인이라는 게 있는데 정인과 편인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나를 생하는 관계에 있는 거를 인성 또는 정인 편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토와 금의 관계 자 일간이 지금 금이에요. 금이니까 여기 있는데 이것과 토의 관계를 보면 토생금하죠. 여기 얘네들은 토니까 진술충미는 토니까 토와 금의 관계를 보니까 토생금한 나를 이 금이 신금이니까 여기 신금이 있으니까 토생금하는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하는 관계에 있는 것을 그 관계 중에서 음양이 다르면 이 나와 음양이 다르면은 정인 같으면은 편인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인과 편인은 뭐냐 하면은 이제 보통 모친도 되고 또 문서 뭐 이런 거에 관련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른 뭐 이런 것도 됩니다. 또는 뭐 자격증 뭐 이런 것도 되고 이런 성분을 이제 띠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십신에서 이제 십신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그래 10개니까 10개의 십신 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제 10개의 기운 뭐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십신이다. 이게 이제 귀신 신자를 쓰지만 귀신이라는 뜻이 아니고 기운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0개의 기운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비견급제라는 거는 나와 같은 거를 말하고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이나 친구나 동료나 이런 거를 비견급제라 그러고 식신상관은 내가 생한 거죠. 내가 생했는 관계인데 이거는 이제 자식이 됩니다. 자식. 여자한테는 자식이 되고 또 남자한테는 아래 사람 또는 나의 뭐 활동이라든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식신상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제나 편제는 내가 극하는 존재예요. 오행의 생극제와 상으로 내가 극하는 관계, 내가 극하는 존재가 정제나 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가 극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육친적으로 번역을 할 때는 남자라면 이제 처가 되고 여자라면은 뭐 시어머니 또는 이제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다 아버지가 이제 정제나 편제가 될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돈이 됩니다. 정제나 편제는 재물이거든요. 재물이나 돈에 해당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정관과 편관은
정평관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냐 하면은 나를 극하는 거, 이거는 내가 극하는 거고, 정제나 재성이라는 거는 내가 극하는 것이고, 정관과 평관은 나를 극하는 거. 얘는 이제 내가 극하는 거고, 내가 극하는 거. 이건 나를 극하는 거예요. 내가 극하는 게 정제와 편제고, 나를 극하는 게 정관과 평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직장이라든가 직장, 뭐 상사, 직장에서 상사, 윗사람이죠. 또 뭐 명예 뭐 이런 게 됩니다. 명예도 되고, 또 뭐 여자한테는 남편 또는 애인 뭐 이런 것이 될 수가 있고, 남자한테는 자식이 정관과 평관에 해당이 나를 극하는 존재.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정인과 편인이라는 거는 나를 생하는 관계예요. 나를 생하는 거, 내한테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는 사람, 그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보통 모친이죠. 모친도 되고, 윗사람, 어른 뭐 이런 사람이 어른, 또는 이제 문서라든가 학문이라든가 뭐 공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로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우리가 십신을 정리를 다시 해보면은, 비견은 나와 같은 거죠. 나와 같은 거. 식신과 상관은 내가 생하는 거. 그 다음에 정제와 편제는 내가 극하는 거죠. 이거는 내가 생하는 거고, 정제와 편제는 내가 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관과 평관은 나를 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인과 편인은 나를 극하는, 이건 나를 생하는, 정인과 편인은 나를 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구분을, 십신을 할 수 있고, 이것들의 상징하는 의미들을 다 이제 통변을 해서 번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번역을 해보면은, 비견급제는 친구, 뭐 동료 이런 거고, 식신상관은 우리가 육친적으로 말하면 이제 여자한테는 자식, 그다음에 남녀 구분 없이 보통 아랫사람, 후배 이런 거고, 또는 아이디어 이런 것도 되죠. 정제 편제는 남자한테는 처가 되고, 그 다음에 부친, 남녀 구분 없이 아버지, 그 다음에 시어머니, 여자한테는 시어머니도 되죠. 정제 편제는. 정관 평관은 남자한테는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직장, 명예 이런 것이고, 또 여자한테는 그 남편이나 정관이나 평관이나 남편이나 남자, 뭐 애인 이런 것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인 편인은 윗사람, 어른 뭐 이런 걸로 통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로 십신이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만세력에 각자의 생일을 넣어가지고 만세력을 다운받아서 자기 생일을 이렇게 넣으면은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어떤 이런 구조. 근데 밑에 있는 요거는 이제 대운이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세운, 각 해마다 들어오는 운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원사주에서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주의 구성입니다. 사주 팔자인데, 요 8개를 생년월일을 이렇게 67년 3월 18일 오후 2시 생했는 이거를 만세력에 넣으면, 만세력에 넣을 때 요런 글자가 뜬다는 거죠. 요런 글자 뜬데, 이것이 이제 기둥이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사주의 팔자 8글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사주 팔자라고 하는데, 이걸로서 어떤 한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고 알아낼 수 있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이런 구조로 사주팔자가 이제 만세력에서 떴을 때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어떻게 볼 거냐면은 사주를 볼 때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용신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용신이 뭔지를 알아내야 돼요. 용신이 이제 용신을 확정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부터 보는 것은 이제 굉장히 쉬운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럼 무엇이 용신이고, 또 용신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렇게 보면은 용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문을 쓸 수 있는데, 쓰는 신, 쓸 용자거든요. 그래서 쓰는 신 또는 쓰는 기운 뭐 이런 뜻입니다. 용신이 뭐냐 그러면 쓰는 신 또는 쓰는 기운 뭐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이거를 그냥 가장 쉽게 표현하면은 어떤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주된 수단이다. 삶의 주된 수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용신이 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주된 수단이 그 사람에게만 특정되어 있는 어떤 주된 수단을, 삶의 수단을 말하는 겁니다. 삶의 수단을 용신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쓰고 산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용신이 뭔데 따라서 그 용신을 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는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또 잠들고 있는 중에도 항상 우리는 살아있는 모든 인간은 뭔가를 쓰면서 또 뭔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눈을 떠가 의식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그걸 써야 돼요. 그런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주된 수단이 용신이다. 이렇게 용신의 정의를 간단하게 내린다면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주된 수단이다. 삶의 주된 수단. 삶의 주된 수단 또는 삶의 기관차다. 뭐 이렇게 삶의 주된 수단 또는 삶의 기관차다. 내 삶을 끌고 나가는 어떤 힘이죠. 그래서 삶의 주된 수단 또는 삶의 기관차다. 이렇게 용신을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게 이제 각자가 모든 사람이 다 용신이 각각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용신을 어떻게 찾느냐, 용신을 어떻게 확정할 거냐 하는 이제 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용신의 의미는 삶의 기관차라든가 삶의 주된 수단이라고 정리를 내렸고, 그 용신은 이 8글자 중에서 있는데 이 용신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용신은 이 월지에 있는 월지지장간이 됩니다. 월지지장간이 용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의 사주 같으면은 월지지장간이 묘목이니까 묘목의 지장간은 지장간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묘는 우리가 지난 조금 전에 했던 거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에서 자 묘라는 것 속에는 지장간에 을목이 들어 있었어요. 을목이 들어 있었으니까 다시 가보면 자 여기서 자 월지 지장간이 용신이 되기 때문에 자 월지 지장간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 묘목 속에는 거기에는 을목이 들어있었죠. 그 을목이 보니까 천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용신이 여기 을목을 우리가 을목은 신금 일간의 입장에 금극목 하는데 음양이 같으니까 편제죠. 편제, 이렇게 편제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만세력에 뭐 이런 십신이 다 표시되어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세력만 띄우면 이런 십신들이 다 알아서 이렇게 다 표시를 해줘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세력만 띄우면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월지지장간 중에서 천간에 이렇게 투간해 있는 얘가 용신이 됩니다. 그래서 을목인 그 편제가 용신이야. 이 사람은 용신이 뭐냐? 이분은 용신이 뭐냐 했을 때 편제가 용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편제가.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묘목이 아니고 여기에 뭐 축 이런 게 있었다고 생각해 봐요. 축. 월지가 축이었다. 자축 임묘할 때 축. 이렇게 축이 있었다. 축이. 이런 축이 있었다는 거예요. 축토가 월지에 있는 묘목이 아니고 이게 축토가 있었다. 이런 축토가 있었다. 이게 월지에 있었다. 그러면은 뭐가 용신이 됩니까? 그랬을 때는 축 속에는 지장간에 보면은 개신기 이렇게 있거든요. 개신기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개신기 중에서 천간에 있는 글자를 보니까 이 개수가 하나 떠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이 개수가 용신이 됩니다. 그래서 식신이죠. 개수는 여기 표시가 식신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식신이 용신이 되고 이런 격국을 이제 우리는 식신격이다. 식신이 용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을목이 지금 구조에서는 을목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편제가 용신이다. 편제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만약에 축토였다면 개수가 이제 용신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식으로 예를 들어 묘목이 있는가 여기에 미토가 있어요. 미토. 그러니까 이런 미토가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뭐냐 하면은 미 속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정을기 이렇게 있죠. 그랬을 때 정화가 여기 천간에 또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편관이다. 그래서 편관격이다. 그때는 편관이 용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용신을 정해야 돼요. 용신이 먼저 정해지고 나면은 기륭을 어떻게 볼 거냐 이런 것들은 먼저 여기에 십신에서 보면은 식신, 그 다음에 정제, 편제, 정관, 그 다음에 정인, 편인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몇 개죠? 이렇게 1개, 2개, 3개, 4개, 5, 6개 이런 글자들 식신이라든가 정제, 편제,
정관, 정인, 편인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요거는 길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길신. 그러니까 이런 글자들 식신이나 정제, 편제, 정관, 정인, 편인 이런 글자가 천간에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은 이렇게 이런 글자들이 식신이나 정제나 편제나 정관이나 정인이나 편인이 용신일 때 이런 것들이 월지지장간에서 올라와서 용신이 돼 있을 때 이 사주 같으면 이제 편제가 용신이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길신이 용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는 이게 길신이기 때문에 이거를 오행의 생극제와 우리가 생하고 생하는 관계는 어떻게 돼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하는데 이런 관계.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생해주는 관계, 생해주는 관계로 이루어져 천간에 있는 이제 일간을 뺀 나머지 세 글자 관계에서 생해주는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고 또 운에서 왔을 때도 이런 운에서 오는 글자들이 이 을목을 막 수생목하거나 이렇게 해주면은 이것은 굉장히 좋은 구조로 이제 그때는 이제 발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런 구조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어, 비견이나 급제나 편관이나 뭐 이런 거 세 개죠. 그러니까 비겁이라든가 또 여기 상관도 있네요. 상관이라든가 그다음에 편관이라든가 이런 글자가 이제 월지에서 올라왔는 월지 지장간이 천간에 이렇게 있는데 그 글자가 비겁이 해당이 되든가 상관에 해당되든가 편관에 해당이 되게 되면 이런 글자들은 생해주면 안 돼요. 그냥 극하는 관계로 이루어지면은 발복을 하고 아주 잘 나가는 팔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내부의 화살표 방향으로 이제 뭐 금극목 또는 뭐 수극화 화극금 이런 관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올라왔는 글자가 뭐 예를 들어 축 이렇게 이제 이 자리에 뭐 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유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유금이 있다 그랬으면은 유금이인데 천간에 이렇게 뭐 을목이 아니라 여기에 신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 글자는 우리가 비견, 급제, 상관, 편관 이거에 해당되거든. 이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글자들은 있으면은 극을 해야 돼요. 이거는 생해 주면은 이제 망하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극하는 관계, 천간에 있는 나머지 글자들이 얘를 극하는 관계로 이루어지면은 굉장히 좋은 이제 성공을 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주가 뭐 길신이 용신이 길신이라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용신이 흉신이라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닙니다. 어느 것도 관계없이 길신으로 이루어진 용신이 길신이면 그러니까 식신이나 정제, 편제, 정관, 정인, 편인 이런 것이라면 용신이 이런 것에 해당이 되면은 이거는 생해준 나머지 글자들이 이런 글자들이 일간을 뺀 나머지 글자가 생해주는 관계로 구성이 되면은 발복을 하고 아주 훌륭하게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또 어떤 운에서 또 이런 걸 만나면은 길하죠. 그런데 반대로 비견이나 급제나 비견 급제라든가 이렇게 비견 급제 상관 편관 이런 걸로 이런 글자가 용신이 했을 때 이럴 때는 생해주면 안 돼요. 그걸 해주기만 하면은 발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신이 용신이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식신, 정제, 편제, 정관, 정인, 편인을 우리가 길신이라 그래요. 길신. 길신은 생해주면은 생해주는 관계, 일간을 제외한 나머지 글자가 생해주는 관계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생해준다는 건 오행의 생극에서 이런 구조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가면은 발복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흉신이 용신일 때 길신이 아니고 흉신이 용신일 때는 뭐죠? 비겁이라든가 상관이라든가 편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천간에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월지 지장간에서 올라온 글자가 비겁이라든가 또는 상관이라든가 편관이라든가 이런 글자가 되면 이거는 극하는 구조 극하는 구조가 되면 이런 글자들은 극해주면 발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신의 이제 구조에서 사길신에 해당되는 관제인식은 생해주는 관계, 생해주는 관계가 되면 발복을 할 수 있고 사흉신에 해당되는 살상임급이라는
조금 전에 했던 비겁이라든가 상관이라든가 평관이라든가 이런 글자들은 이런 글자가 용신이라면은 이 용신들은 극해주는 관계, 극하는 관계가 되면은 일간을 제외한 나머지 글자들이 그 글자를 극해주는 관계가 되면은 발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조의 사주라 그러면 만약에 을목이 이 사주는 현재 을목 편제가 편제격인데 편제가 용신이니까 예, 개수가 수생목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구조죠. 그래서 발복을 할 수가 있고 성공적으로 삶을 아주 편안하게 잘 살고 돈도 벌고 사회생활도 원만하고 뭐 모든 게 무난한 그런 구조가 되는데 만약에 이 사주가 정화가 용신이었다. 정화가 용신이었다 그러면 그때도 이 사주는 잘 나갈 수가 있죠. 이렇게 개수가 이렇게 탁 극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개수에 의해서 정화가 이렇게 이거는 이제 평관은 흉신이거든요. 용신 이게 정화가 용신이라면 이 용신을 극해주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흉신을 극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럴 때도 역시 발복을 할 수 있다. 발복을 한다는 말은 그 사람이 의도하는 바를 아주 손쉽게 얻고 인생도 성공적으로 살고 무난하다는 거예요. 사건이나 질병이나 관제라든가 이런 데 연루되지 않고 편안하고 다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지는 뭐냐면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주의 용신이 뭐냐를 정해야 되는데 용신은 어디에 있느냐? 월지지장간이 용신이에요. 그 다음에 그 월지지장간이 길신이면은 그걸 생하는 관계 그런 관계가 되면은 발복을 하고 흉신이 용신이면 이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라 흉신이 용신이면 극하는 관계로 이루어지면은 또한 발복할 수 있다. 그래서 용신이 길신이냐 흉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길신이 용신일 때는 생해야 되고 길신이 용신인데 극하는 관계가 되면 망하는 거죠. 또 흉신이 용신인데 생하는 관계가 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신 용신은 생하는 관계고 흉신 용신은 극하는 관계만 돼주면은 누구나 다 성공하고 발복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사주가 이제 이런 사주라면 이제 편제가 용신이니까 편제를 쓰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뭐 굉장히 그 화끈한 사람이죠. 통이 크고 화끈하고 수치라든가 수리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조직에 대한 관리 능력도 좋고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이제 능력이 있어서 이제 꽤 돈을 벌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구조가 되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사주가 정화가 용신이었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가 이제 미토죠. 미토. 묘목이 아니라 이제 미토가 월지에 있었어요. 여기에 이 자리에 미토가 있었다. 그러면 이게 정화가 용신이 될 수가 있죠. 물론 얘도 용신이 됩니다. 이제 이건 없다고 생각하고 정화가 용신이 되면은 이때는 이 사람은 이제 이거를 극하는 관계로 돼야만 이제 잘 발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정화니까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사느냐 하면은 이제 조직이라든가 죽이고 살리는 어떤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운에서 이 정화를 극하거나 이제 극하는 구조로 이제 운에 올 때 더 발복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고 직업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 의사라든가 또는 군인이라든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사주가 개수가 만약에 이게 뭐 축토가 월지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개수가 용신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여기 축 속에는 개신기가 있으니까 개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얘가 용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식신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자신의 뭐 아이디어라든가 또는 이제 꾸준하게 뭔가 일을 하는 사람도 되고 사회 봉사 활동 이런 걸 하면서도 성공하고 또 뭐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보자들도 누구든지 이제 월지에 있는 지장간이 어떤 것이 천간에 올라와 있는가, 천간에 투간해 있는가를 살펴보면은 손쉽게 자세히는 볼 수 없지만은 나의 사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걸 참조를 하시면은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자신의 사주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사주 왕초보가 자신의 사주를 이렇게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